자, 그럼 먼저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우리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일찍 시작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미국 증시가 참 널뛰기를 또 하네요. 여러분들이 아마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런 경우 아주 드문 경우예요. 아, 그래요? 예, 아주 드문 경우이고 시장이 아주 고점에서 굉장히 변동성을 주면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아주 그 빅 이벤트가 있거나 아니면 저점에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데 네. 지금은 고점이 좀 내려왔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동성을 주면서 야 이거 이거 고점 찍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그러니까 장기적 얘기, 추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걱정이 아마도 되실 것 같아요. 이 시장을 오랫동안 본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좀 할 만한 정도의 변동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아침에 끝난 시장 아침에 제가 방송을 할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나 올랐다. 지수인데 네.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7% 하락했습니다. 똑같이 7% 하락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예, 지수가 7%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엔비디아 또 떨어졌어요? 예, 6.6%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12% 올랐죠. 10% 올랐죠. 예, 이것도 먼저 질문 주시니까 말씀드리면 네. 엔비디아는 주도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12% 올랐다가 6% 정도 빠진 거예요. 근데 다른 것들은 마이크론은 어제 7% 올랐다가 오늘 7.6% 빠졌고 뭐 AMD는 어제 4% 5% 올랐다가 오늘 8% 빠지고 그 후발주들은 더 많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주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은 여전히 이번에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지금 워낙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연 3일째 굉장히 긴 시간을 갖고 이 이유를 가지고 뜯어보고 그리고 이유를 알아야지 또 대응도 하고 향후 전망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 상황도 좀 이유를 봐야 됩니다. 어제 상황의 이유는 뭐 지금 얘기로는 여러분 아침에 그 많은 방송 보시면 경기 침체 우려, 그러니까 경기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내고 그리고 고용 지표들이 좀 둔화되는 이런 고용에서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PMI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FMC 회의 끝나고 파월 의장이 지금 경기에 대해서 걱정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어제 있었는데 그러면 하루 만에 이렇게 됐냐? 그 PMI 지표가 또는 고용 지표가 어제 굉장히 좋았다 어제 빠졌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큰 이유는 아니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본이 금리 인상한 것, 그러니까 엔캐리 자금의 유출 가능성. 이 유출 가능성으로 제가 썼는데 유출이 됐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랬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엔화를 가지고 엔화를 달러로 바꿔서 투자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엔화 강세가 되고 있잖아요. 환차 손이 발생이 되죠. 그런데다가 그쪽은 또 수익도 안 나. 이 얘기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부 리밸런싱 일부들은 빠져나갈 거예요 아마. 그중 일부는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수급적 요인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중동 위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5% 올랐다가 어제는 또 빠졌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지금 위기 상황의 내용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빠졌는데 지표에서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98%가 됐습니다. 이게 가장 화두예요. 지금 오늘 화두입니다. 이게 4% 아래로 떨어지면서 야 이거 경기 침체 되는 거 아니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장기 국채 수익률은 경기를 조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4% 아래로 떨어지니까 야 진짜 본격 경기 침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 상황이요. 그런데 이 국제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는 지금 미국은 어제 BOE에서 금리 인하했습니다. 캐나다도 금리 인하 먼저 했죠. 그리고 FOMC 회의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용어를 바꿨습니다. 대기로 바꿨습니다. 금리 인하 대기. 예, 이제 금리 인하 대기예요. 이제 결정은 됐고 네. 이제 시기만 거의 그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금리 인하가 대기된 상황 속에서 이게 떨어지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수익률이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경기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국제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는 맞거든요. 이거는요. 네. 근데 이게 떨어지면 달러인데스 같이 떨어지거든요, 보통. 근데 달러인데스는 다시 올랐어요. 104.1로.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엔화는 149.3이에요.
네. 162에 있던 게 149.9까지 떨어졌어요. 예, 즉 예. 이것만 보더라도 엔화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엔화 강세가 된다는 얘기는 달러 수가 떨어져야 되는데 약세가 되는데 이게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중동 전쟁 우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예,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표가 혼재된 상황이 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근데 불안해도 결국 달러 인덱스라는 거는 일본 엔화, 그다음에 유로, 예, 뭐 호주, 뭐 저거 이런 나라들 이제 통화들 대비 비싼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다른 데들이 좀 떨어졌을 거라는 건데 일본은 그 일본 통화 가치는 오른 거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유럽이니 뭐 다른 나라들 스위스니 이런 데가 이제 많이 약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유럽이 약해진 부분도 있지만 예. 이거는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가 그동안의 경험치였고 공부했던 이론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움직여요. 예, 예. 근데 지금 단기 이벤트가 생겼잖아요. 네, 네. 그 환율 시장에 트레이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트레이더들은 단기 이벤트에 수익을 하겠죠. 이쪽에 트레이드가. 아, 그러니까 뭐 어떤 한 지속적인 약세니 강세니 이런 예. 거보다도 먼저 터졌으니까 그 사이에 그렇죠. 일단 달러. 예, 예, 그렇죠. 아, 당연히. 그렇게 갔다. 예, 당연히 그 부분이 지금 작용을 한 거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표의 움직임을 딱 보면 우리가 환율과 금리를 보면 이건 중동 전쟁 우려가 이거 지금 중동 전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중동 위기 우려가 작용을 한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하락에 그 부분이 작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번에 시장이 하락한 걸 제가 지난주에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빅테크가 하락한 날짜와 언제부터 똑같다고요? 엔화가 떨어지는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는 거 똑같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금 안의 수급에서는 상당 부분 엔캐리 자금의 영향이 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빠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제는 왜 그랬냐? 어제는 왜 그랬냐라는 네. 거잖아요. 근데 어제는 엔비디아와 AMD와 삼성전자와 이쪽에 오를 만한 재료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 가지고 올랐다가 전체적인 그건 단기 이벤트인 거고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일어난 이 흐름이 맞는 거죠. 여태까지 이렇게 왔다가 어제만 뜬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흐름이 지금 맞아는 거죠. 그러니까 매크로하고 개별 종목의 이슈와 섹터의 이슈하고 부딪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나타난다? 와,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요. 그런 가운데 지금 아마존하고 인텔이 어닝미스 실적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지금 이 타이핑은 좀 제가 한 30분 전에 한 거고요. 아마존이 지금 시간에서 한 5% 하락하고 있고 인텔이 제가 볼 때 한 17% 하락했었는데 지금 20% 정도 하락하고 인텔이요? 있어요. 예, 인텔이. 이런 것들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애플은 실적이 좋았어요. 호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시간에서 제가 볼 때 마이너스 2%였는데 지금 한 1%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엔비디아나 다른 반도체주는 지금 마이너스 폭을 줄이거나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게 애플이 약간 살려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 인텔이 영향을 크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인텔이 본장에서 5.3% 빠졌는데 지금 시간에서 20% 빠지고 있어요. 인텔 실적에 대해서 실적 그 숫자 말고 이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텔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겔싱어 CEO가 실적 발표에 논평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요 제품의 프로세스의 기술 진보는 있었지만 2분기 재무 성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하반기 추세는 이전의 예상보다 더 어렵고 새로운 운영 모델을 환영하여 운영 및 자본 개선을 개선할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CEO의 발표예요. 예. 기술 진보는 좀 있었지만 재무 성과 너무 안 좋았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기술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본 개선을 위한 개선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이제 지금쯤 분위기면 엔비디아를 넘어설 뭔가 칩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해야 돼 그런 발표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지금 자본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 지금 아마 또 주주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쪽으로 하기는 있잖아요. 또는 직원 입장에서는 이게 아마 해고 조치라 뭐 이런 얘기 되게 있을 거라고요. 얘기잖아요. 네, 이런 얘기가 되게 있을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은 이게 뭐 지금 얘기로는 경기 침체 우려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와 상충되는 관계 속에서 어느 쪽에 힘겨루기가 있는가는 그동안에도 계속 왔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무슨 표현이냐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이게 물가가 떨어지고 향후 경기가 둔화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그런 흐름이냐라는 쪽으로 보면 소위 말하는 골디락스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침체되는 과정 속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면은 시장은 그걸 악재로 받아들이고 폭락할 거다. 이 두 가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내용이요. 이게 어쩔 때는 이쪽으로 가고 시장이 어쩔 때는 이쪽으로 가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오늘도 반영이 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미 이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앞으로도 논쟁거리예요. 그거는요. 그건 논쟁거리이고 지금 상황에서의 이런 큰 변동성은 그 주범은 금리 인상이다. 일본의 금리 인상이다. 그리고 중동의 전쟁 리스크. 이게 가장 크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네. 엔카리 자금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어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하마스, 헤즈볼라 얘기들이 계속 뉴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냐면 어제 레바논에서 미국인 철수 공고까지 제가 뉴스를 전해드렸잖아요. 네,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서로 교전이 벌었을 때가 작년 10월이었어요. 그때부터 아메리칸 항공은 중단됐거든요. 근데 요번에 델타와 유나이티드 항공사도 운행 중단한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거보다 더 이제 중요하게 시장에서 걱정하게 보는 거는 이란에서 동맹국들에게 72시간 내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흘 내. 네. 발표했습니다. 이게 근데 또 주말이에요. 늘 주말에 이런 일이 있어갖고 이번 주말이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되죠. 네네네. 그런 가운데 이게 그냥 있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게 아마 위험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상당히 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것이지 금리 인상이나 경기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어느 날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졌고 어느 날 갑자기 좋고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새로운 두 가지의 변동성, 우리 하반기에 우리 시장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우려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본의 금리 인상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미국의 대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뭐 금요일이니까 차트를 잠깐 보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 됐느냐? 이게 S&P 500의 일봉입니다. S&P 500의 일봉을 보면 뭐 작년 11월서부터 추세적으로 5개월 올랐고요. 요 하락이 얼마였냐면요. 5.5%였습니다. 요 하락이 5.5%였고 요번에 추세를 깨니까 또 급락하잖아요. 이게 깨면 안 된다 항상.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번에 이 밑으로 깨냐 안 깨냐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요번에 빠져서 이게 지금 7월에는 제가 보니까 7월이 얼마큼 빠졌냐면 S&P 500은 월간으로 1.13% 7월은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 전부터 고점으로 또 빠진 걸 계산을 해보면 여기 한 3.3% 정도 빠졌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렇게 빠지면서 이건 주봉입니다. 이게 지금 이 추세를 깨졌을 때 이게 얼마나 밑으로 이게 상황이 안 좋은지 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주봉이에요, 이건요. 만약에 주봉을 깨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해지겠죠, 더. 야, 이게 추세 이제 꺾이는 거 아니냐 생각이 되겠잖아요. 근데 지금 이 주봉을 보시면 아래 꼬리가 아예 달려 있죠. 지금 이 추세 하단에 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단에 갔다가 올라온 겁니다. 두 번이나. 네네네. 그러니까 아직 이걸 깨고 내려갈 거야라는 걸 보여주지 않아요. 이 지수 자체는.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요 선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그러면은 이제 던지는 매도가 나오는 거죠. 이제 추세 꺾였다고 판단들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선에 가 있지도 않고요. 이 전에는 지난 4월에는 이 선까지 내려갔잖아요. 아예 연봉이. 지금 이 선에 가 있지도 않고 선에 갔다가 위로 올라와서 반등해서 이 꼬리가 달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밑에서부터 매수는 있긴 있어요. 대신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네네. 근데 그런 변동성이 핵심에 있는 게 엔비디아죠. 가만히 보면 차트 굉장히 잘 맞고 중요해요, 차트는요. 예. 이거 제가 예전에는 제가 이 올해 상반기에 삼성전자 차트를 갖고 우리 시장을 계속 설명드렸는데 지금 미국이 흔들리니까 제가 엔비디아 차트를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고점을 찍고 큰 음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반등을 기억나시죠? 첫 번째 반등을 한다. 근데 첫 번째 반등에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이제 재차 하락합니다.
재차 하락해서 두 번째 하락에는 우리는 접근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네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밑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이제부터는 저는 가격의 조정보다는 기간의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통상적으로 어제 말씀드린 건데 개별 종목이 특히 주도주가 30% 이상 하락을 하면 야 이제 추세 이거 어렵다. 추세 꺾인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고점으로부터. 근데 이 고점으로부터 이 저점 그저께 폭락했을 때 네. 요 저점까지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26%였어요. 어제 12% 올라가지고 마이너스 16%였거든요. 어제 종가가. 네. 근데 지금 6%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18%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20%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네, 안쪽에 네,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30%라는 기준으로 보면은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서 움직이면서 기간의 조정을 가지고 가다가 8월 28일 날 지금 오늘 8월 2일이잖아요. 네. 실적 발표하거든요. 아. 그러면서 그걸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런 추정을 해요. 네. 만약에 엔비디아가 그렇다면 지수도 그럴 개연성이 좀 있지 않나. 그런 변동성을 지금 겪고 있다. 그렇게 미국 시장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혹시 뭐 심리 때문인지 뭔지 예. 저 엔비디아가 저기서 추가로 오늘 밤에 예. 더 빠져서 30을 깨고 내려가면 마이너스 30 깨고 매도가 나오겠죠. 아. 매도가 나오겠죠. 그 기준대로 하는 거래자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맨날 가치 투자 얘기를 하잖아요. 네. 물론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치 투자는 기본적 분석이에요. 이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네. 기본인데 어떤 기업에 내가 투자할 것인가를 선택은 가치 투자로 기본적으로 하고 그걸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기관 투자가들이 있거든요. 그 트레이딩은 이 기술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수급을 보면서. 그런데 그 어디까지는 나는 있어도 돼. 근데 그거 되면은 팔 거야. 이런 거 있거든요. 요즘에 어제 우리 시장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네. 어제 우리 2차 전지가 올랐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1.29% 올랐고 미국 시장이 반도체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뜨더니 밀리기 시작을 해서 코스피는 0.25% 수준으로 그냥 뭐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어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침에 셌어요. 네. 근데 둘 다 마이너스에 끝났습니다. 우리 시장 굉장히 예민하게 이 반도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시장이 그랬던 이유는 미국 반도체 급등 후에 반락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막 있었어요. 어제 우리 전부 다들 얘기를 할 때. 네. 또 한 가지는 엔캐리 자금 이탈 우려가 계속 작용을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직접적으로 된 건 어제 아침에 언급을 드렸던 블룸버그발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칩 및 장비 공급 제한이 있었잖아요. 거기 한국은 예외 적용한다 그랬는데 HBM만 콕 찍어서 요건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떴다가 밀려버렸거든요. 네. 이러면서 이들이 밀리면서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을 줄였고 코스닥은 올라왔는데 코스닥은 2차 전지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에서 제가 수급 얘기, 차트 얘기하면서 여기를 지금 딱 이게 넘어간 이유가 있어요. 어제금 2차 전지 왜 올랐냐? 반도체 빠지니까 2차 전지가 올랐나? 예전에 그랬으니까. 2차 전지. 수급 로테이션 때문에 그랬냐? 네. 또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금리 인하가 이제 기대가 아니고 대기되어 있으니 이제 금리 인하의 수혜 섹터 아니냐? 그러면 2차 전지가 이제 올라왔냐?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네. 근데 하루아침에 수혜가 되나요? 뭐 트럼프 우세라서 안 된다면서요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수급은 그들로 갔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요. 제가 지난주 내내 얘기한 건 뭐냐면 참 2차 전지 걱정스럽습니다. 네네. 2차 전지 걱정을 제가 2차 전지 얘기하는 별로 안 하잖아요. 2차 전지 걱정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를 했냐면 2차 전지가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겠지만 2차 전지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기 그 얼마 전에 4월인가 5월에 반등했을 때 네. 그때 7월 초였나? 아무튼 반등했을 때 그때 막 이제 막 붐이 있었어요. 2차 전지 된다라는 붐이 좀 그랬어요. 있었어요. 예. 한참 떠들었어요 그때요. 그때 좀 그때 들어가신 분들이 벌써 반대 매매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땡겨서 사신 분들이 그렇죠. 신종으로 사건을 했던 사람들이요. 예. 그건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 지난주 내내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어저께 딱 올라가는 거 보면은 반대 매매 다 나갔구나. 시정 많이 줄었구나. 그래서 반대 매매 나가고 나서 밑에서 잡아서 올리는구나. 이 수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그런 게 영향이 있는데 지금
어제 우리 시장에서 그렇듯이 지금 미국이 그런 과정을 겪고 있지 않냐라고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데일리로 방송을 하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거나 한 달에 한 번씩 오면은 거시경제 얘기하고 시황 얘기하고 이렇게 하겠는데 오늘 설명을 하고 오늘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간혹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뭐 시장이 가치로 가는 거고 매크로가 중요하지 뭐 그게 뭐냐. 그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나오실 때 이제 할 수 있는 얘기고. 참고로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일단 정황을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 건지가 조금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제 8월 접어들었는데 이 8월이 당분간은 변동성 구간을 또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건 왜 그러냐? 지금 좀 설명드린 바 같이 국채 수익률 하라는 금리 인하 대기와 경기 지표 둔화예요. 이거 이해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달러인덱스가 다시 반등했다는 것은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을 반영하고 그 이후에 전쟁 우려를 반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 중동 위기가 굉장히 시장에 좌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7월의 변동성은 금리 인하 대기와 경기 지표 둔화로 인해서 만약에 이런 변동성이 생겼다. 뭔가 리베럴성이 있었다. 이 얘기를 우리 계속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변동성은 제가 보기에는 일본 금리 인상과 중동 위기 구조 요거예요. 그럼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첫 앞에 있는 엔캐리 자금의 청산은 해결은 모두 다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일부가 움직이니까 이건 시간의 문제예요. 네. 요거는. 근데 두 번째 중동 위기 구조는 불확실성이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끌고 갈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변동성의 이 불확실성 구간에 있다라고 아예 인정을 하고 시장을 봐야 된다. 불안한 시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투명 시황에 있는 거고 그리고 8월에 빅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한동안 우리가 추세를 볼 때는 숲을 보면서 숲 안에서 나무를 찾는데 네. 지금은 이게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어떤 길로 갈지 이 구간에서는요. 전체 긴 구간이 아니고 8월에 뭐 적어도 뭐 한 주, 두 주 동안에는 이런 변동성이 있고 그랬다. 그러면 어떤 길일지 숲 안에서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숲 안에 있었는데 어디로 가야지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 그러면 비를 피하거나 눈을 피하거나 위험으로 피할 수 있는 좀 괜찮은 나무 밑에서 잠깐 대기하고 있다가 네네. 경화상을 보고 있다가 뭐 낮이 되던 아니 뭔가 좀 바람의 결을 찾던 뭐가 나타났을 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안개 좀 거치고 네, 시야가 좀 확보되면. 예. 네. 지금 상황이 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좀 쉽지 않은 시장으로 좀 됐습니다. 네. 어제는 또 특이하게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데도요. 개별 종목 중에서 그동안 안 좋았던 것 중에 올라가는 애들이 또 있긴 있어요. 어제도 그렇고 요즘에 그런 종목들이 또 그래요?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어제 3% 4%씩 올라갔고 그랬거든요. 가야 되겠네. 네,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딘가 좀 피했어야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현금화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쉽습니까? 항상 얘기하듯이. 현금화는 팔아야 되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차트 하나 더 보시면 이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여러분. 코스피 네. 지수는 이 추세적으로 올랐다가 무너뜨려서 많이 내려갔고 이게 주봉입니다. 우리는 한번 깨면 많이 내려가요. 근데 요번에 아까 미국은 이 근처도 안 왔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걸 사실 살짝 깼다가 지금 반동 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눈치 보는 시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 구간은 2022년에 폭락해서 있었던 무려 4개월 동안 있었던 박스권 구간이 있었거든요. 이런 구간으로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좀 눈치 보면서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그냥 시장을 좀 너무 답답하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심정적으로 너무 안 돼요. 그러니까 시황은 그런 구간에 들어갔다는 거 그냥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 그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2번 뉴스 말씀드렸고 3번 뉴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4번 뉴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제 우리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했던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중국 기업의 HBM 공급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어요. 이거 지금 검토입니다, 아직.
그리고 아직 검토고요. 결론 난 건 아니고요. 요 얘기가 좀 있었다는 게 어제 좀 악재로 작용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5번 뉴스는 미국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에서 이 송배전 업체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좀 이쪽도 많이 움직이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예. 송전망의 병목 현상과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서 그 동안에는 주 단위로 송전 계획을 짰는데 이제 니네 하지 마. 연방 정부에서 할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다는 거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하긴 그런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예, 그렇게 지금 이제 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노후화된 송전망들 전체적으로 연방 정부 주도로 해서 교체를 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수출입 데이터 발표됐는데 우리나라 수출입 데이터 어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것들도 어제 움직였고 어제 화장품도 많이 좋았어요. 여전히 이번에 화장품도 좋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여전히 좋습니다. 다른 데들은 좋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좋았다 나빴다에 즉각 반응을 하지 않고 전체 시황의 반응을 많이 합니다. 반도체는. 반도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출이 574억 달러인데 그중에 112억 달러가 반도체예요. YOY로 50%나 증가했고요. 네. IT 쪽은 전체적으로 다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도 좋아졌고 자동차는 조금 YOY로 감소했는데 이건 작년에 워낙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2차 전지 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2차 전지에는 좋지 않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좋은 뉴스가 나와서 이 주가가 반응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야, 어느 정도 반영했잖아. 거기에 이제 뭐 소위 반대 매매까지 나와서 급락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런 뉴스는 이제 반영이 됐고 수급적으로 이만큼 급락한 상태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올라올 때 매물이 많지 않으면 가볍게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런 구간에 좀 들어온 걸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얘기를 봄부터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네. 이제는 되지 않았냐, 이제 되지 않았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확인하자라고 저는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뉴스로는 에코프로가 양극재 캐파 하향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대장이잖아요. 네. 대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향을 전체적으로 주는 겁니다. 요번 실적 발표를 했는데 요번에 영업 손실 났습니다. 작년에 1,700억 났는데 요번에 546억 영업 손실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경영지원 본부장의 이제 워딩도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와 변동성을 고려해 양극재 캐파 하향 및 속도 조절을 검토 중이다. 확정되는 대로 시장과 소통할 것이다. 이거 나중에 확정되면 이제 소통한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했으면 좋았을 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주가가 이제 저점에서부터 좀 반등을 하다가 이거 캐파 하향한데라고 거 나중에 얘기하면 그러면 떨어지거든요.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 나쁜 뉴스가 나오면 그렇게 많이 안 빠져요. 반등을 하다가 나오면은 좀 안 좋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주가 측면에서 차라리 보면. 그냥 안 좋은 상황에서 그냥 네. 안 좋은 뉴스 좀 나오더라도 그건 뭐 이미 뭐 됐어 반영됐으니까 이 정도 가는데 그냥 안 좋을 거 발표할 거면 다 발표해버려야 돼요. 바닥 찍고 올라가는 과정이 다시 안 좋은 뉴스 나오면 또 올라가다가 나오면 안 때려맞는군요. 좋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SK IET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는 1분기에 플렉서블 커버 윈도우 사업 중단 매각 절차 지금 밟고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여기가 지금 이 분리막이잖아요. 분리막 공장이 청주에 있고 그 근처에 하나 지금 평인검성에 하나 있고 그리고 헝가리에 있고 중국에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국내 가동률이 30%뿐이 안 되고 중국은 20%. 30%밖에 안 돼요? 네, 폴란드가 한 40% 수준이래요. 그래서 요번에 청주 공장을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아니 공장 매각은 앞으로 상당 기간은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곧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공장 매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많은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캐파 SK온에 주잖아요. 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물론 다른 데도 주지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 캐파가 좀 지금 매각해서 줄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좀 판단을 한 거겠죠. 야, 공장을 매각한다고요? 예. 어쨌든 성장 산업인데. 성장 산업이라고 다들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그리고 향후에 전에 어떤 분이 여기서 시황 방송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저긴가요? 최준철 대표님이 했었나? 최준철 대표, 최준철 네네네. 대표님. 엊그제 우리도 나왔었죠. 저도 외환위기 겪었거든요. 아, 네네. 외환위기 겪고 IT 버블 위기 겪고 그거 다 겪었고 네. IT 그 인터넷 시대 인터넷 네네네. 혁명이랑 그 시대를 겪고 왔는데 네. 그 이후는 달랐어요. 그러니까 캐즘 이후의 상황이 되게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계속 이게 성장 산업이고 뭐뭐가 좋을 거라고 하는데 네. 근데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네. 국내 스타트업이 줄폐업에 공포에 있다고 그러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면서 국내 카풀 서비스 플러스 있잖아요. 여기도 폐업, 매거더 폐업. 아. 여기는요 220억 투자를 받았던 데고요. 그리고 한국 2호 유니콘 기업인 유니콘 기업이 뭐냐면 10억 달러,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이상. 인 예. 기업이에요. 옐로우 모바일 2,600억 투자 받았거든요. 여기 폐업했습니다. 옐로 모바일? 예. 여기도 폐업.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데들 수입도 안 나는데 이런 데 투자해서 이런 데 폐업 당연하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주식시장에 오래 있으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네.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좋고 그리고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서 이런 데서 실패하는 기업도 있고 성공하는 기업도 있지만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이 그중에 10개에서 1개라도 나와야지 그게 우리나라 국부이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성장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막혀버리면 아예 싹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심각한 거라고 이게 저는 보여집니다.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다 보니까 VC 업계에 여기 투자해주는 여기에 올해 상반기에만 6곳이 자격 말소가 됐대요. VC, 그러니까 벤처 투자한 예, 회사가 예. 자격이 말소된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재무 상태 이런 게 안 좋아서 그리고 지금 문 열고 일은 하고 있지만 일거리가 없는. 그래서 여기에 한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 중 폭탄이라 하면 지금 위험한 돈 네. 스타트업 폭탄이 없는 VC 심사역은 거의 없다. 터지는 회사들이 손실을 막느라 신규 투자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참 뉴스 보니까 그 무슨 농업 스마트 농업 뭐 이런 거 하는 맞아요. 그것도 뉴스 있었는데 벤처가 제가 안 엄청 가져왔는데. 큰 회사였다면서요. 예. 거기도 뭐 네. 그냥 폐업. 폐업 수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예. 폐업까지는 아니고요. 뭐 그런 뉴스가 또 있더라고요. 예. 벤처 쪽이 매우 안 좋은 모양이에요. 지금. 한편으로는 저는 비판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니 플랫폼 엊그저께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 거의 스타트업 업체들이 보면은 플랫폼 기업들이 많은데 그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 그 기술이 비슷비슷한 데들 있잖아요. 그래서 유능한 엔지니어라면 금방금방 만들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먼저 선점을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기술 혁신이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경제적 소위 얘기하는 경제적 해석 없이 있는 기업들이 비슷비슷한 게 굉장히 많은데 기업 가치는 1조 이상이래. 되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의 코스닥 안에 정말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많아요. 네. 근데 시가총액 1,500억 수두룩하게 많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판적인 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 이 뉴스에서는 이것도 제가 좀 이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계속 성장시킬 만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어야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얘기는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 이러고 있다고 하니까 걱정스러운 뉴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VC 업계도 매우 힘들어졌고 벤처 뭐 스타트업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분위기가 지금 그런 분위기 전체적인 이제 우리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예. 보통 이런 데서 이제 나중에 진짜 잘 된 회사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돼야죠. 근데 이제 돼야죠. 이렇게 좀 될 것 같은 회사들이 다 예. 나가 떨어지면 그렇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나라에 뭔가 이렇게 기둥처럼 있을 회사들이 서서히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게 좀 걱정이 좀 되네요. 그러면은 시장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시장이 전체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나와서 상장되고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서서히 망해가는 걸까요? 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각 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네. 잘 하고 어떤 최선을 다하는 최선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유지가 되는 거고 주식시장 안에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 국장은 떠나고 버리더라도 국장 안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국장의 밸류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여하튼 네네. 뭐 나라 걱정 뭐 시장 걱정보다도 네. 지금의 상황은 불확실성의 구간을 좀 거쳐야 된다라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면서 시장을 좀 보셨으면 합니다. 네. 마음이 다칠까봐 그럽니다. 너무 이게 막 왔다 갔다 막 움직이면 와, 이게 어떻게 막 걱정이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이 걱정보다 네. 상황이 더 안 좋은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저는 또 해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안 좋다. 상황이 더 안 좋은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중동 쪽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고요. 네. 다른 부분들은 아주 긴 시간 걸릴 것 같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만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 또 잘 정리해 주신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